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오창익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뭐 어찌 보면 법률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식견과 또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실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럼요. 한동훈 씨 대표적인 검사잖아요. 윤석열이 만들어준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잖아요. 검수완박 했으면 이번 일은 없었다. 검수 원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 나온 거다. 지사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긴 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어요. 가장 핵심은 뭐가 검찰 개혁이냐라고 하면 그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에 여러 가지 권한이 함께 있으면 그 기관만 힘을 갖게 돼요.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사실상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죠. 수사한 걸 자기네가 기소하죠. 기소해서 형을 받잖아요. 형집행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센 권한입니다. 그다음 그 전에 뭐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아무리 범죄가 있더라도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검찰에서 그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고 형집행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사례를 보면 징역 10년 받았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석방시켜줘요. 형집행 정지로. 형집행 정지의 권한이 검찰에 있어요. 징역 10년은 법원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형집행이니까 나가서 사세요. 왜냐하면 노인네가 건강도 안 좋고 좀 어려우시네 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이 뭐 골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그랬어요. 형집행정지 기간인데. 형집행정지를 풀어준 거죠. 다시 수감시키지 않았어요. 다시 수감시킬 수 있음에도 그럼요. 안 했고. 그러니까 재벌 회장을 대하는 방법하고 야당의 야당 당수이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정적을 대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쪼개야 되거든요. 쪼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요, 제가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검사들한테 했던 얘기를 당신들이 나라를 아무 나라나 정해봐라. 미국이든 영국, 일본, 뭐 독일, 프랑스, 뭐 어디 정해라. 그 나라대로 하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 어디 독일에 검찰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독일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손발 없는 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로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요, 검찰 제도가 1980년대에 생겨요. 그전 경찰만 있었어요.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쪼개내서 검찰이라는 특별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요, 기소 배심이라고 해서 대배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했냐 못했냐를 배심원들이 다퉈줘요. 이건 기소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기소 배심이 있다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건 뽑기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나가서 20명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기소하면 어떡하냐. 이거 사람 괴롭히는 거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낙선한 사람인데 허위 사실 공표해가지고 당선했다면 혹시 따져보겠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했어도 낙선인데 뭘 이런 것까지 기소하냐. 이거는 정치보복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기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검사들은 싫다는 거고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어디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뭔 미련이 남았는지 뜨뜻미지근하게 했어요. 직접 수사권의 일부를 가져오는 정도로 했어요. 그나마 2개는 남겨놨고요. 소위 부패, 특수수사라는 건 남겨놨고. 그다음에 또 등자를 하나 또 붙여놔요, 법에. 등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가지고 다 부활해버린 거예요. 검수 원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박을 했어요.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수수사에서 반부패 수사에서 검찰이 일정한 실력이 있다고 쳐요. 저는 안 믿지만 있다고 치면 그럼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중대범죄 특수수사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독립시키면 돼요. 다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견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하니까 어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공범들이 다 처벌받는데도 무혐의해요. 조사 어떻게 했어요? 여사님 어디 계시죠? 실제로 했겠죠.
그게 무슨 출정 조사도 아니고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수사받기, 그러니까 수사하기. 어떤 사람에게는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기소해 놓은 게 예. 4개 되잖아요. 예. 대북 송금도 이제 예. 되고 5개, 예. 그럼 6개일지 7개일지 8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탈탈 털고 있대요. 그렇게 털었는데 또 터나요? 혹시나 아무거나 뭐든 건이 안 돼도 좋아. 망신 줄 수 있으니까. 혹시 어떤 지금 이번 금요일 재판처럼 네. 훌륭한 판사를 만나면 징역 1년형도 선고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재판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요. 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재판부의 판사가 부장판사가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여서 뭔 일이 있었다? 네,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 아니 그러니까 통상 법조인이라면 네. 판사라면 이렇게 판결할 수 없어요. 상식에서 벗어나도 굉장히 크게 벗어난 거거든요. 약점이 잡혔나? 이게 무슨 일이 있지? 본인이 약점이 잡혔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지? 라고 의심스러워요. 예. 그러나 제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도저히 약점 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걸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공소사실을 알고 네. 변호인들이 방어하고 있는 변론 요지나 변론서를 알잖아요. 네. 언론으로 보도도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육성으로도 다 들었잖아요. 네. 김문기 성남시장 때는 모르고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 뭐 이런 얘기 예. SBS 방송 다 봤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유튜브 통해서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 받을 때 그 했던 얘기도 다 봤잖아요. 예.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유죄냐는 거예요. 유죄도 유죄지만은 말 몇 마디 했다고 지금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를 아웃시키고 공당의 그 대선 비용 434억 이거를도 토해내라고 그거 사실상 1심 판사는 그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은 어쩌자는 건지 당연히 윤석열은 퇴임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판결만큼 그 잣대만큼 또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국정의 모든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야당의 유력 후보는 제거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만만하고 예?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낙연 씨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쪽에서는 검찰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시즌 2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검사 또는 검사의 준한 또는 검사들이 국정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장악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지난 10월부터 아니 9월부터 한동훈이 자신감을 가졌대요. 자신감 가질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야 내가 지금 한참 뒤로 밀리는 2등이지만 1등이 없어지면 내가 1등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아니 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저 장인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댓글도 굉장히 성실하게 다시잖아요 이분은. 예. 정말 그거 하나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옆에 친구 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막 이런 스타일 같아요. 이 양반이 처음에 대학 가가지고는 학보사 기자도 했는데 자주민주통일에 기치하래서 이 양반이 또 어떻게 하여튼 그런 글을 썼대요? 아니 그런 거를 모토로 하는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네네. 또 이 양반이 어떻게 또 그런 글 정도가 아니죠. 옛날 학보사 기자들 92년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학보사 기자들은 뜨거웠잖아요. 그럼요. 뜨거운 시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한동훈 씨는 요리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맨날 간 보잖아요. 간동훈. 아니 국장님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끝나고 잠깐 여기서 먹방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낙지 볶음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잠깐 좀 같이 먹을 거라면 또 이렇게 사양하는 법.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잠시 후에 먹방이 이어지고요. 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게 아주 그냥 뭐 하나의 상식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야, 아무리 이게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존중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네. 우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사법부가
엉터리가 아닐 때 존중하는 거예요. 엉터리면 어떡합니까? 엉터리면 어떻게 존중합니까? 아, 존중하면 안 된다. 예.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법권도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 법원만 유일하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배심 또는 참심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 배심하고 있죠. 독일 같은 나라는 참심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네. 가장 순도 높은 가장 높은 결정력을 가진 재판은 국민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6.25 때 인민재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미국이 인민재판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배심이 그런 거거든요. 판사 한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은 상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들기는 방망이가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실제로 판사님들이 모르는 게 많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죠. 법조만 그래서 들여다본 사람들인데. 아니 저는 판사나 검사 올해 30년 동안 한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들을 때마다 불쾌한 얘기가 뭐냐면 네. 법원에 있을 때 이런지 몰랐어요. 검찰에 있을 때 이런지 몰랐어요. 아이고. 변호사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승질을 낼 수도 없잖아. 야 바보야. 법원에 있을 때 알았어야지. 나온 다음에 알면 뭐하니. 그렇지. 법원에서 당신이 사람들이 생사여탈권 휘둘렀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취약해요.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네. 국민이 그냥 의견을 좀 얘기하는 정도만 있죠. 그건 강제력이 없잖아요. 미국은 강제력이에요. 네. 그냥 배심들이 정하면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판사가 하는 역할은 재판의 사회 보고 예. 형의 양을 정하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국민 주권의 영역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재판관이 예. 재판이. 예. 그 다음에 법조 일원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기 시작하긴 했어요. 5년, 7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경험은 정말 이런 거예요. 뭐 꼭 애 낳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해보고 경제생활 해보고 뭣도 좀 해보고 인간의 삶에 대한 좀 이해도 있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20대 소년 등과해 가지고 뭐 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지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네. 그릇된 엘리트들이 있어요. 네.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난 재판까지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은 그냥 그 권력을 두 손 두 발 다 놓은 채로 그죠? 법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네. 바라볼 때 전제는 신뢰예요. 아, 우리 법원이 네. 어떤 나쁜 놈들의 뇌물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겠구나. 검찰이 협박을 하거나 윽박지른다고 해서 검찰에게 더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소수자 약자 또는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면 당연히 존중하죠. 그러나 지금 신뢰를 법원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아니 왜 그랬을까? 이게 그 향후에 미칠 파장,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저는 이런 생각이 공분이 들어요. 커질 수 있을 그렇지만 사안인데. 재판 3번 하잖아요. 예.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건 법리상 무죄 예. 아니면 없어요. 벌금 50만 원형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에요. 공직선거법 이준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류를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검찰이 제출했던 5만 쪽 10만 쪽짜리 수사 기록은 복사할 돈도 없거니와 시간도 없어서 다 못 보지만 네. 공소장은 봤거든요. 네. 도저히 범죄가 아닌 거예요. 범죄일 수 없어요. 예. 예? 범죄가 이를테면 관심법에 속마음을 처벌하겠다. 예. 맞습니다. 인식, 기억 그렇죠. 네. 위중교사도 뭐냐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예. 이 얘기는 중의적 표현이다. 의미가 두 개다. 네. 예?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공소장이에요. 예.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제 속마음이 뭔지 구독자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지금 속마음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속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 지금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위증교사죄 지금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게 적시돼 있어요? 그게 태봉이죠. 태봉. 야, 진짜. 후고구려. 실제 궁예.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궁예 대왕님께서 예? 관심법으로 마음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인지 모르지만 야. 그런 것처럼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유죄를 내립니까? 정도지. 그래서 저는 1심 판사가 네. 뭔가 약점이 잡혀서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주 극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고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상복구가 될 거다. 왜냐하면 법원 전체가 국민과 싸울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고 아니 근데 또 하나는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이제 2심 판사도 1심의 그 판사와
같다면 어떡할까? 처지가 같다든지 심약함의 정도도 같다든지 그럼 어떡할까 염려가 됩니다. 뭐 그럼 대법원에 기대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 실제로 대법원 가서 살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법으로.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법원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증거로 처벌하고 법률로 처벌해야 된다는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1심이 유지된다면 네. 저는 법원 해체해야 된다고. 법원 해체해야 한다. 검찰도 해체해야 되고 법원도 해체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검찰도 해체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 수사청 같은 거 만들잖아요. 거기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 거기에서 근무해야 될 직원들은 예.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적성 검사해야 되고 그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과거 조사도 해야 돼요. 여태까지 당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예.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검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예. 국민들이 꾸려가는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계속 검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 아주 혁명적인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돌아가더라도요. 그럼 네. 개헌하지 뭐. 그럼 뭐 하지 뭐. 네. 해서라도 다 만들어낼 거예요. 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이걸 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재판부나 그리고 검찰은 말이죠. 자, 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관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뒷조사를 한 판사 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와 정말 놀랐어요. 판사 사찰을 하다니 검사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그들의 기호에 맞는 판단이 나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판사 사찰의 여파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옛날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그 적폐 수사 때는 그렇게 검찰한테 당했던 판사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보복을 일삼았다가 아니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정권 결국 윤석열 검사 그 패거리들이 강압 수사 뭐 인격 모멸적 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판사님들이 화가 많이 나서 문재인 정권에게 그야말로 일침을 가했는데 근데 어떻게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는 계속 문재인 또는 이재명 이쪽만 두드리고 팼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태운다라는 속어가 있는데 네네. 요새는 불러뻥이라고도 많이 불러뻥. 네.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검찰이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 네네. 구속 피의자는 구속돼 있는 데가 서울구치소잖아요. 네. 거기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에 보면 구속 장소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서울구치소에 뭐 한다. 네네네. 구속영장은 구속 장소까지 이제 적을 정도. 그거 영장주의예요. 이거 해라. 네. 근데 검사는 쥐들이 잘났잖아요. 네. 그래서 구치소에 안 가요. 불러요. 네, 불러요. 이화영 부지사 불러가지고 뭐 연어회 먹고 소주 먹고 이런 거죠. 한 번도 안 갑니다. 원래는 가야 되는군요. 가야 되고요. 네. 경찰의 경우엔 가요. 아. 근데 경찰도 예. 수사를 하다 보면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 1심문이나 그렇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람하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동시에 조사해야 되면 예. 뭐 몸이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영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장을 받아요. 별도의 영장을. 아유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럼요. 아이고. 저 원래 영장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사기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기관 마음대로 하잖아요. 영장주의 원칙도 일상적으로 파괴하는 집단인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영장주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 영장 원칙도 검찰이 일상적으로 파괴하는데 이거 가지고 잔머리를 많이 써요. 이를테면 구치소에 있는 어떤 피의자를 불러요. 조사할 것도 없는데.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불러서 그냥 검찰청에 앉혀놨다가 보내요. 밤늦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니 얼굴도 안 보여줘요. 왜 불렀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병만 보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복도에 앉혀놓고 뭐 네. 구치감에 뭐 지하에 앉혀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번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만약에 저 멀리 고향에서 어머니가 면회하러 오셨다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아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예. 그다음에 감옥에 있으면 그래도
30분이라도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렇죠, 바람도 쐬고 그래야 예. 되는데 이것도 할 기회를 안 줘. 아하.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 하면 어떻게 되죠? 포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검찰이라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그럼요. 검찰한테. 야, 그럼요. 얘네들한테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럼요. 야, 내가 자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심지어 범생이 중에 최고의 범생이 판사들이 검찰청 복도에 앉아 있어봐요. 대법원장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 뭐 줄줄이 검찰청에서 불러 제끼고 이러면 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끼죠. 가만 안 둘 거야라는 건 운동가고 혁명가들은 그럴 거고. 전 불러라면 불러라. 뭐 이거 한번 오창익 같은 사람은 부를 테면 불러봐라 그러겠지만은 어디 그런 범생이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저기 한번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그 법원 앞에 아니 검찰청 앞에 카로스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검사는. 그러니까 황운하 씨 있잖아요. 예, 일어나는. 경찰 출신. 네, 네. 거기가 저는 그 양반 한 90년대 후반부터 봤어요. 저 일개라는 거 따옴표 치고 경찰관 출신이 네. 경찰관이 검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했죠. 네. 그런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러면 검찰 수사를 대비했겠어요. 그렇죠. 예. 평소에 아. 카드 한 장 쓸 때도 정말 네. 요만큼도 위법한 거 없도록. 근데 네. 지금 뭐 청와대 하명 사건이란 거 가지고 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죠. 청와대가. 네. 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통해서. 아이고 그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황운하. 아니 그 정도면은 압수수색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번 그렇죠? 그다음 소환 조사도 없었고요. 오. 심지어 소환 조사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안 했대요. 압수수색 한 번도 없고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안 하고 황운하는 그냥 기소만 한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그런 경우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분이죠. 한 번도 저기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기소가 된 그런 경우. 예. 그러니까 공소장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야 우리가 너한테 일단 그 굉장히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넌 앞으로는 우리한테 밑보였으니까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그냥 불러다가 뭐 조사는 안 하면서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이 검사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네. 모욕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일반 국민하고 똑같지만 네. 그 다음에는 네. 이 사람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위축되죠.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그 검찰이 활개치게 내버려둔 윤석열이 활개치게 내버려둔 문재인 정권에게는 보복하고 대신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을 불러서 괴롭히고 또 굴욕감을 주고 나중에 또 공포심까지 주는 윤석열 휘하의 검사들한테는 뭐 아무런 어떤 대응도 못하고 그냥 왜냐하면 현실적인 힘이니까요. 현실적인 힘이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죄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처벌 안 할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윤석열 정권을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야 할 텐데 쉽게 아니, 끌어내리기에는 참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아니 저는 예. 뭐 네.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네. 민주당이 이전과 다른 정말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건 일종의 내전 상태예요. 맞습니다. 일단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또 하나 네. 좌절하는 국민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어느 틈에 임기 반환점을 돌았어요. 아, 그러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았어요. 아니 그래서 좀 네. 그 민주당 이거 맛있어가지고 네. 말을 잘 못. 그럼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 드시죠.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검찰 개혁을 진짜 노무현 이래 그 정치 검찰과의 싸움의 연속 선상에 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 아울러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예산 전액 삭감 587억 되는 거, 이런
대안 또 법 왜곡죄 신설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아니요 특수활동비 같은 건 당장 아실 테니까. 물도 좀 주세요. 물도. 그러니까 검사는요. 검사가 임용될 때 처음에 검사가 될 때 몇 급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죠? 아, 잘 모르겠습니다. 3급입니다. 3급이요? 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이에요. 근데 검사들은 3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온 거야, 자기들이. 정치 권력에 그냥 검사들이 예쁘잖아요. 처음에 막 적폐청산해주고 이러니까 만들어 준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얘네들한테 또 게다가 또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좀 불만이 있거나 뭐 화가 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고소하고 그걸 검찰에 가져다 주면은 검찰에선 처음에는 아, 왜 이런 걸 가져오시나 하다가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어느새 검찰이 정치 머리 위에 올랐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공당을 그냥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정치를 또 먹어버렸고요. 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민주당 내에 쫄보들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왜 검사들은 3급부터 시작하지? 검사들은 경찰관 9급부터 시작인데. 글쎄. 그러면 경찰 사법 시험 또는 로스쿨 이제 나와서 변호사 시험 변시 봤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3급인가? 이건 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급으로 낮추거나 7급으로 낮추거나 7급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들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특활비 전액 삭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전액 삭감이 검찰에서 우리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 증빙도 안 하고 네. 국민의 혈세를 네. 그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렇지. 사람들은요. 야, 저 돈 쓰고 싶으면은 업무 추진비로 해 임마. 어? 수사비도 있잖아. 왜 그 적법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런 지출 항목들이 있는데 말이야. 왜 그 영수증으로 결산도 안 하려고 그렇게 매번 꼼수를 쓰냐 이거지. 예? 그 이상한 돈을 쓰는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지난번 잉크 사태도 봤잖아요. 검찰청 내부에서 쓴 영수증은 잉크가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쓴 건 다 잉크가 날아가 버리고 그걸 국민에게 들이밀어요. 그다음에 99만 원 불기소 세트도 그렇잖아요. 에? 이렇게 빼고 밴드값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도 당연히 안 믿지만 자기들은 이제 범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그걸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당혹감 네. 이놈들 봐라 하는 느낌에 대해서 아랑곳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네.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국가 공무원 중에 이렇게 건방진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정치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이런 1심 결과 때문에 촉발되는 것이 조금 좀 뭐랄까 방탄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느 때든 어느 때를 만나든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치주의, 법만능 이렇게 된 것에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의존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니까 결자하지 않은 차원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국장님 오늘 너무 좋은 의견 또 해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 드셨어요? 네, 아니 이게 저 낙지만 먹었더니 낙지는 다 먹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낙지는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인 낙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만간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이렇게 월요일 바쁘신 시간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청이 하나 있는데.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데 나다니면 그래도 저 부탁을 하나. 해야죠. 하십시오. 예. 아니 제가 일하는 인권연대는 25년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받으신 거죠? 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한 푼도 안 받았고요. 그 정부에서도 안 받으셨군요. 네, 다른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돈을 주고 싶어하는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독립적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한 번도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렇죠. 그다음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근거는
인권연대 회원이거든요. 한 달에 5,000원, 10,000원으로 저희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잘 싸우고요. 네. 저희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인권연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회원 되기 코너가 있거든요.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아유, 예. 네. 우리 오창익 국장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인권연대 때문에 오늘날 이 나쁜 권력들이 함부로 제멋대로 뭐 수사하고 판결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감시자로 많이 바꿨는데 요새 다 뒷걸음질 해가지고 정말 좀 괴로운 나날입니다. 더 열심히 이재명 싸워야죠. 대표의 네. 1심 판결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누차 누적돼 왔던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 너무나 많이 봤던 일처럼 해설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연대 돕는 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권연대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 활동하시는 인권연대에 정기적인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제2, 제3의 이런 엉뚱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길도 인권연대 돕는 길이다. 인권연대를 도움으로써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유, 국장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